안녕하세요. 이코노 웨이브입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말씀드릴게요. 거시경제가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분석할 때 차트만 보세요. 이 코인이 좋냐 나쁘냐만 봐요. 그런데 최근 시장을 보면 전혀 다른 것이 비트코인을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미국 금리 달러 국채예요. 오늘 이 세 가지가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완전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의 성격이 바뀌었어요. 2017년, 2018년에는 비트코인이 달러나 주식과 별개로 움직였어요. 독립적인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은 달라요.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거의 같이 움직여요. 금리가 오르면 나스닥이 내려가고 비트코인도 내려가요. 금리가 내리면 나스닥이 오르고 비트코인도 올라요. 왜 이렇게 됐냐면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왔어요. 블랙록, 피델리티,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을 사고 있어요. 이들은 금리가 오르면 비트코인을 팔고 안전한 국채를 사요. 금리가 내리면 국채를 팔고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을 사요. 이것이 비트코인이 이제 위험자산이 된 이유입니다. 현물 ETF가 이 연결을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비트코인 ETF의 5주 연속 순이익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관 자금이 9억 9,900만 달러 투입됐어요. 이 기관들이 금리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거래해요. 결론이에요. 비트코인을 분석하려면 먼저 미국 금리를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현재 10년물 국채 금리가 4.5%입니다. 2025년 5월 이후 최고치예요. 이것이 왜 비트코인에 직접 영향을 주냐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5%라는 것은 미국 정부에 10년 동안 돈을 빌려주면 연 4.5% 이자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안전한 투자예요.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위험해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안전하게 4.5%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비트코인을 살 이유가 있냐고요. 비트코인이 4.5% 이상의 수익을 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해요. 금리가 높을수록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이 커져요. 이것이 금리 상승이 비트코인에 하방 압력을 주는 이유예요. 반대로 금리가 내리면 국채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어요. 더 높은 수익을 위해 비트코인으로 차금이 이동해요. 현재 2년물 국채 금리가 4.11%예요. 2025년 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44%예요. 일주일 전 22.5%에서 2배 급등했어요. 이것이 최근 비트코인을 7만 5,674달러까지 밀어낸 핵심 원인이에요.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달러 지수예요. 영어 약자로 DXY라고 해요. 달러가 다른 주요 통화 대비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달러 지수가 오르면 달러가 강해지는 거예요. 달러가 강해지면 비트코인에 하방 압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달러로 거래돼요. 달러가 강해지면 같은 달러로 더 많은 비트코인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내려가요. 또 달러가 강해지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선호해요.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을 팔고 안전한 달러 자산을 사요. 달러 강세의 원인이에요. 미국 금리가 오르면 외국 자본이 달러로 몰려요.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달러를 강하게 만들어요. 이란 전쟁도 달러를 강하게 해요. 지정학 위기 때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요. 현재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어요.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을 높여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요. 금리가 높게 유지되면 달러가 강해져요. 달러 강세 비트코인 하방이에요. 이란 협상 타결이 악순환을 끊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로 봐야 할 것은 FOMC예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약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예요. 1년에 8번 열려요. 이 회의 결과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입니다. 한국 시간 6월 18일 새벽 3시가 워시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예요. 이것이 올해 금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점도표가 발표돼요. 점도표가 무엇이냐면요. 연준 위원들이 각자 올해 금리가 어디에 있을지 예측한 것이에요. 점이 낮으면 금리 인하 신호예요. 점이 높으면 금리 동결 또는 인상 신호예요. 현재 CME 패드워치 기준이에요. 6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8%예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44%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에요. 시장은 올해 금리 인하를 거의 기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어요. 이것이 비트코인의 구조적 하방 압력을 주는 환경이에요. 워시 연준 의장의 특징이 있어요. 포워드 가이던스를 줄이겠다고 했어요. 연준이 너무 많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 회의 전까지 워시가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아요. 시장이 방향을 잡기 어려운 구간이에요. 불확실성 자체가 변동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지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실제 사례로 설명할게요. 최근 사례예요.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어요.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상승, 연준 금리 인하 불가, 10년물 국채 금리 4.5% 급등, 달러 강세, 비트코인 77,000달러 급락, 롱 청산 10억 달러 이상이에요. 이 연결고리가 한 번에 작동했어요. 반대 사례예요. 이란 이주 조건부 휴전 합의가 됐어요. 유가 5% 급락, 인플레이션 완화, 연준 금리 인하 기대 상승,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 달러 약세, 비트코인 8만 달러 반등이에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란 협상이 클래리티 법안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란 협상이 타결되면 이 세 가지 지표가 동시에 비트코인에 유리하게 바뀌어요.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할게요. 매일 확인해야 할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미국 2년물 국채 금리예요. 4.11% 현재 구간이에요. 이것이 내려가면 비트코인에 긍정 신호예요. 이것이 더 올라가면 부정 신호예요. 두 번째, 달러 지수 DXY예요. 달러가 강해지면 비트코인에 하방 압력이에요. 달러가 약해지면 상방 압력이에요. 세 번째, CME 패드워치예요. 금리 인하 확률이 올라가면 비트코인의 긍정이에요. 금리 인상 확률이 올라가면 부정이에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한국 시간 내일 밤 9시 30분 4월 개인 소비 지출 발표예요. 이것이 세 가지 지표를 동시에 움직여요. PCE가 낮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 상승, 국채 금리 하락, 달러 약세, 비트코인 상승이에요. PCE가 높게 나오면 금리 인상 우려, 국채 금리 상승, 달러 강세, 비트코인 하락이에요. 내일 밤이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2026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기존 공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예요. 비트코인이 디지털금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JP모건이 분석했어요. 통화가치 하락과 지정학 리스크, 국면에서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있어요. 국채 금리가 높아도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로 비트코인이 오르는 구간이 생기고 있어요. 두 번째 변화예요. 기관 자금이 포트폴리오 의무, 편입 형태로 들어오고 있어요. 연기금이 포트폴리오의 1%를 비트코인으로 정하면 금리와 관계없이 계속 사요. 세 번째 변화예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토큰화 실물 자산의 법적 기반이 생겨요. 암호화폐 시장이 전통 금융과 통합되는 구조예요. 이렇게 되면 거시경제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수요 기반이 생겨요. 단기는 거시경제가 지배해요. 장기는 구조적 강세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을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암호화폐는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달러지수 FOMC가 지배하는 위험자산이며 이란 협상 타결과 클래리티 법안 통과가 이 거시경제 압박을 동시에 해소하는 가장 강력한 방아쇠입니다. 이코노 웨이브가 세 가지 지표를 매일 추적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